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죠.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곳과 토론회, 간담회 같은 걸 TV에서 방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화제는 단연코 배당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통령 주재 회의들을 여러 개 TV에서 본 적도 있고 저도 배석했던 회의들도 예전에 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배당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 놓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배당과 관련된 문화도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배당 주지 않는 나라의 대명사나 가까웠습니다. 대표적으로요, PwC의 분석 자료를 하나 보면요, 2023년도에 한국의 배당 성향은 40%대로 올라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40%대까지 올라온 거니 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아마 저에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같은 연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우리의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 우리가 40%의 배당 성향을 보였을 때 대만 같은 경우는 57.6%였고요. 그리고 우리보다는 아직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치부될 법한 인도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이 64.7%로 우리가 인도보다도 배당 성향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도요, 이게 올라온 수치를 가지고 비교한 게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의 배당 성향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20%대에 불과했어요. 한 분은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교수님,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5년도에 배당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이유는요, 사실 배당 수익률을 집계했었을 때는 분모가 주가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 2026년 우리 어땠습니까? 코스피가 그야말로 날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분모에 해당되는 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굉장히 괄목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초대박 배당을 결정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전부를 조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즐겨 모니터하는 회사들 중에서 살펴본 겁니다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024년 대비 배당이 170% 증가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배당이 141% 가까이 급증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상장사 694개사의 배당 총액이 전년 대비 15.3% 급증한 걸로 또 집계가 됐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업황이 크게 개선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수준의 배당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배당 문화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요, 이제 전 국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됐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숫자는 about 50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500만 명에서 70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십수년 이상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던 이런 횡보 장세를 계속 기록해 왔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고, 그 과정에서 전 국민적인 주식 투자의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맞물려서 아주 공교롭게 건전한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기조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는 숫자, 국민 숫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거의 성인들 대부분이,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증권 개설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요, 이제 배당은 정치가들이 신경 써야 될 관심사가 돼버리는 것이고요. 어떤 큰 선거 때마다
배당 성향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과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전 국민이 배당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단순히 특정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형태로 배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모니터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선진화된 문화를 기대해도 되는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두면 이걸 가지고 누가 오남용하기도 어려워지고요. 특정 이익 집단, 특정인에게 편향된 이익 구조로 배당이 또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편향되게 쏠려가는 그런 구조도 막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전 국민의 관심도인데, 그게 숙성된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또 배당과 관련된 성숙된 문화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스토리들이 그 사이에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당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이거 결국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이런 시각들이 우리 사회엔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은요, 결국 이렇게 영업을 해서 생긴 이익을 주주에게 많이 가져다 줘버리면 사내 구성원들에게 성과금이나 보너스로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영업이익 좀 생겼다고 주주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회사의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결국 배당이라는 건 사내 주요 구성원들과 주주들 간의 제로섬 게임 아니냐, 이런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근로자들과 그리고 주주들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영업이익을 두고 배당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주주들뿐만 아니라 사내 근로자들에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주식으로서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그 주가가 올랐을 때 사내 구성원들도 해피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해피하는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고, 꼭 이렇게 주식으로서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삼성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삼성 주가가 올랐다, 전 그렇게까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상반된 입장이었고 서로 이율배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했던 이 배당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주주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들 모두 합리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교수님 이번에야 주가가 운 좋아서 올라가서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당연히 근로자들이 볼멘소리 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회사의 성과라는 게 주식에 투영될 수밖에 없고, 그 성과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일정 부분 같이 책임을 지고 주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부합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기 투자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부분적으로 주가가 떨어져서 우울한 해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면모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배당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사후 팀 쿡 체제에서 2012년 3월 최초로 배당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연간 99억 달러를 배당으로 했는데요. 이는 미국 기업 역사상 최초 배당 규모로서는 당시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S&P 500 전체 배당 총액에서 3.9%나 증가할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했고, 기술 섹터의 배당 비중에서는 전체 S&P 500에서 13.5%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당 도입 이후에 애플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한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애플은 이자를 주지 않는 성장주, 이게 애플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실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쿡 체제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날아갔지만 배당은 좀처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자 안 주는 성장주예요, 이게 애플의 닉네임이었는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소득형 기관 투자자, 쉽게 말해 뭔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장기간의 돈을 묻어놓고요, 그걸 통해서 배당 등으로 소득만 실현하는 데 관심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이 각 국가의 연기금이고요, 그리고 배당 전략에 특화된 펀드들입니다. 그런데 애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이들 회사들이 드디어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서 확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애플이라는 튼실한 회사가 배당을 준대. 그럼 우리 연기금도 애플에 투자합시다. 우리 배당지향 펀드도 애플에 투자합시다. 이렇게 해서 애플에 대한 주가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주주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패시브 펀드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익은 시장 자체를 추종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은 패시브 자금들은 일정 배당 성향 이상을 제공해주는 회사로 분류된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돈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관건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투자자들이 결국 배당으로 많은 돈을 가져가 버리면 결국 우리나라에 있었던 국부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렇게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일정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떤 외국인은 일부 떠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선망하는 그런 외국 투자 자본마저도 추가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 중에서 알토란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 니즈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또는 국내 근로자들이 피땀 흘리게 이익을 실현한 것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을 저는 결코 동의하기가 어려운 워딩입니다. 이렇게 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게 만들어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더 안 높은 회사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LG전자, 그리고 HD 현대 등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2대 대주주, 3대 대주주가 연기금이고요. 아니면 1대 대주주, 2대 대주주가 연기금이고, 연기금 못지않게 가장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지분 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드 머니를 투자하게끔 만들기 위해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도 이미 돼버렸어요. 이런 과정에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 싹 다 가져간다, 이런 시선도 이제는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수님, 그래도 외국인들이 결국 한 번에 일거에 투자 자금을 다 회수해 가버리면, 배당 등으로 회수해 가버리면 그럼 결국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나 회사가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올 회사고 또 그 과정에서 배당을 쏠쏠히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는 회사에 과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시겠습니까? 결국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특정 근로자들, 특정 회사에 선의를 갖고 투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땐 그 회사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그 목적이 거의 99%지. 아유, 저 회사 요즘 더 어려워졌으니 내가 조금 내 퇴직금 넣어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라는 사실만 줬을 때는 누구도 읽어 회사를 망치는 수준으로 극단적인 배당 성향을 높여서 이익을 전부 다 가져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롤모델 하나가 생긴 것 같아서 이걸 바탕으로 한국의 배당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 앞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저도 크게 우려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GM 한국사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를 온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는요, 한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후방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 자동차 산업을 유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등등 큰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자동차 산업을 유실한 국가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GM 한국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만 하더라도 이 GM 한국 사업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2018년 정도에는 유동성 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GM 한국 사업장 존속 여부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냐면요. GM 본사와 그리고 정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시작이 돼서요. GM과 산업은행이 각각 출자를 해서 GM이 77%, 산업은행이 17% 정도의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추진한 이 계획을 통해 유동성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드디어 GM 한국 사업장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배당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공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산업은행의 이 자금, 이 산업은행의 이 자금은 우리 국민들이 모은 혈세가 기반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혈세와 함께 GM 본사와 이런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지원을 하기로 시작했던 이 일에 드디어 흑자 전환이 돼서 대규모 배당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GM 한국 사업장은 언제부터 흑자로 전환됐느냐?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적자의 고리를 끊고요. 2022년에 2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반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2023년도에는 1조 4천억 원, 2024년도에는 2조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해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정적인 흑자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꼽고 싶은 부분은 산업은행에서 투자한 자금 중에 일부를 이제 회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어려울 때마다 산업은행이 마중물이 돼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회생 절차를 거쳐왔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분들 중에서 뭐 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없어져야 될 회사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없애야지 이렇게 되지도 않을 회사들 공적 자금으로 우리 혈세로 다 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려 섞인 비난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투자를 했었을 때는 그 공적 자금을 회수한 사례들이 바로 드디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번 GM 한국 사업장에서의 배당은 이거는 우리 공적 자금 회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GM 본사의 앞으로 더더욱 한국 사업장에 대한 주목도, 한국 사업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유인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을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따로 있을 정도의 그런 독특한 자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 이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이 회사에 드디어 자신의 투자의 성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배당을 받아야지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의미 있는 소출이 나왔을 때 이거를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들에게 만족하는 수준으로 배당을 했었을 때는 지속적인 재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에도 한국 사업장이 만약에 또 의도치 않게 몇 년 전체 자동차 산업의 업황 때문에 2, 3년 또는 1, 2년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저거 지켜봐야 돼. 예전에 우리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 뒤로 얼마나 좋은 성과들 냈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경영 현장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 이게 꼭 GM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대거 근무하고 있는 어느 사업장이 어려워졌을 때도 이제 공적 자금 투여해서 그 회사 한번 또 살려보시죠라고 했었을 때 국민적인 공감대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한국은 장기간 한번 믿고 맡겨보면 그 근로자들이 성과를 내는 그런 국가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서 장기간에 조금 대기할 수 있는 힘의 원천도 제공해 준 사례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GM 사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확정 지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GM 한국 사업장에 문을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M은 미국 회사인데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여받게 된다? 그렇게 됐었을 땐 GM 입장에선 미국 내에서만 생산을 늘리지 한국에서 생산을 늘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한국 사업장은 오히려 생산 캐파를 더 늘리기로 확정을 지었고 오히려 생산 캐파를 줄이기로 결정한 건 중국입니다. 관세가 조금 부과되더라도 충분히 한국 사업장에서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미국 본사에서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성과를 우리 근로자분들이 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변화가 하나 생겼죠.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라 당분간은 전기차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공장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한국 공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앞으로 그 가치가 더욱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한국 공장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GM 사례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결과물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사례라든가 기타 우리나라의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의 사례들이 앞으로 조금씩 단점은 보완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사내에서의 우려도 조금 더 불식할 뿐만 아니라 또 외국 투자자들이 진짜 한국 시장 바뀌었네요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 우리나라의 역량이라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의심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지속적인 재투자, 신규 확대 투자까지도 아마 앞으로 본물이 터지듯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당은 어렵게 번 돈 남 퍼주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저 많은 기업들은 일찌감치 대부분 문을 닫았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배당 성향이 높았던 많은 국가들 뭔가 벌써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모습들이 전개되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이런 많은 사례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더 많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